노인복지 실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의 실천의 방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았고, 노인에 대한 관념, 또 노인에 대한 하나의 정의, 노인이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고 상담이 얼마큼 필요한지 여러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 실천의 개입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에 입각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특별히 노인복지 실천 개입 방법에서 상담의 기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담하면 어떤 것일까요? 상담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기의 생활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측면에서 인간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단어를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영어로 어떻게 되죠? think에서 ing를 붙인 thinking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은 뭘까요? feel이라고 하는 feel에서 ing를 붙인 feeling, 이것이 감정이죠.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은 behaving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feeling, thinking, behaving 이 세 가지의 단어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ing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ing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ing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감정과 생각과 행동, 생각과 감정과 행동, 또는 행동과 감정과 생각 이 세 가지가 뒤에 엉키면서 어떤 분은 상당히 질서적으로 잘 정리가 돼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상당히 어떤 감정 지향적이 돼가지고 감정이 너무 많아서 감정의 어떤 상황에 따라 행동이 움직이기도 하고 생각이 움직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ing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틀 속에 ing로 움직이는 이 맥락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측면이, 어떠한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고, 무엇을 다루는가 하는 내용의 문제이고, 어떤 목표를 위해 또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 상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의 기본 원리 중에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은 매슬로우의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에브라함 매슬로우가 제시했던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5가지의 단계, 5단계로 지금 크게 나누어서 보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이종봉 금융노년 전문가는 바로 노인의 욕구를 5단계도 바로 핵카드를 바로 그림 10-1의 표로 만들어서 노인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욕구 단계의 도해 카드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를 보면은 매슬로우의 5개 단계를 1단계부터 생리적 욕구에서 안정의 욕구와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나누었죠. 1단계의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가 안정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이가 드는 것이 바로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에는 활동 영역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이 존중의 욕구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5개 단계에서 노인의 5단계 욕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도해 카드는 바로 이정범 금융노년 전문가의 도해 카드를 활용한 것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담의 기본 원리의 대표적인 또 학자 한 사람은 에릭슨을 뽑을 수 있겠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에 제8단계인 노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기를 이야기하면서 큰 틀은 자아 통합값, 자아가 통합되는 그 이고에 대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통합된다 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그 의미의 통합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절망감이 있다는 것이죠. 큰 틀은 자아 통합감과 절망감이라고 하는 그 양 두 축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5세 이후의 시기에는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노년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아 통합감과 절망감의 위기를 바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리사회적 위기의 출현보다는 자아의 발달의 전 단계로서 종합, 그리고 통합, 그리고 평가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절망감은 불가피한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면 바로 인생에 대한 참다운 지혜의 덕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자아 통합은 이전 단계에서의 발달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아 통합이라고 하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이 이전 단계에서 만일의 발달이 부정적이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심리적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때라면 또 다른 연속성상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우리의 정신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노년기에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전의 발달 단계에서 부정적인 발달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자아 통합의 의미를 본다면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하며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감과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인정과 관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름대로 우주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주성을 인정하고 우주의 질서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어떤 부모에 대한 어떤 냉정한 평가와 함께 새롭게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자아 통합에 대한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 맥락이라면 통합감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통합감은 자신이 살아온 삶 자체를 죽음에 직면하여 바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죽음에 직면하여 신뢰하며 격려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통합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의미가 있고 그러한 것을 통한 새로운 나름대로의 통합감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통합감의 반대는 절망이라고 하는 점, 절망 그 자체가 바로 통합감과 반대되는 것인데요. 절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절망은 모든 부정적인 것의 절정이 바로
이 절망인데요. 이 절정에서 총체적인 열등감이며 총체적인 역할의 혼돈이며 총체적인 고립과 침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영역을 갖고 있고 이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뉴가르텐이 얘기할 때 뉴가르텐은 노년기의 삶의 유형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로 설명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통합된 성격, 더 방어적인 성격, 그 다음에 수동되고 수동이 양등동이 아니라 수동과 의존적인 성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통합적 성격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통합적인 성격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높은 수준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낮은 수준이 아니고 높은 수준의 생활 만족감, 더 나아가서는 손상되지 않은 인지에 대한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유능한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심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통합적 성격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노년기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이 죽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인의 자아 통합감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년기 신체적, 관계적, 심리적 상실감과 삶의 의미 상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공적인 발달 과업인 통합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은 절망을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감은 뭘까요? 우울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합이라고 하는 이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감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겸허한, 겸손하고 어떠한 그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수용이며 인정이다라는 것이죠.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을 갖거나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의 어떤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통합감은 겸허한 수용, acceptance라고 하는 수용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인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노년기에 이러한 수용과 인정 그리고 삶의 의미 발견을 위한 시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이죠. 희망, 호프라고 하는. 에릭슨은 그의 발달 이론에서 인간의 가장 초기 단계의 신뢰 대 불신의 위기에서 희망을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릭슨은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을 존재의 시작에 흠집을 남기는 어두운 몰아침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소망들을 도달할 수 있도록 이 간절한 소망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고 가까이 가서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견딤의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참고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견딤 또 끊임없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에릭슨이 이야기하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자아통합 그리고 절망의 위기 자아통합 대 절망의 위기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노년기의 통합감의 요소로서 노년기의 미덕은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 wisdom이죠. wisdom의 원래의 그 본 오리지널한 미닝은 바로 hearing heart라고 그러죠. 마음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듣는 거죠. hearing 듣고 heart 마음을 듣는 거 마음. 이것이 wisdom이라는 것이죠. wisdom is hearing heart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에 중요한 어떤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만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손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전수해주는 근원적인 힘은 결국 뭐냐라고 할 때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에서 이것이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스나이더도 바로 희망이 스트레스나 인생의 상실로 인한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토틀런드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정신병리라고 하는 그 현상의 기저에는 희망 없음과,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병리적인 현상에는 희망 없음과 밀접하게 바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우리 삶 속에서 그들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하나의 파워풀한 힘이 바로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에릭슨이 정의한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에 수행되어야 할 발달 과제다라는 것이죠. 자아통합감. 그리고 에릭슨은 노년기를 단순히 쇠퇴하는 시기로 보지 않았고 과거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탐색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절망과 혐오감을 겪으며 통찰하는 시기로 보았다라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젊은 다른 세대보다 심리적 성숙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기 위해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 성숙이란 경험과 지식, 능력 등을 획득한 상태로 노년기는 이러한 경험과 지혜 그리고 평화를 맛보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흘러갔다고 생각하고 성공할 기회가 없었으며 이제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탄식하는 경우에는 후회와 절망감으로 삶을 돌아보는 것에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노년학회에 의하면 노인의 자아통합과 이 통합 유형이죠. 통합 유형과 과정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년학회 노인의 자아통합 과정과 유형이라는 표를 보면 유형에 보면 통합 성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정은 삶을 수용하고 만족해 하지만 약간의 후회와 또 자기 회의가 있는 유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노화에서 오는 한계점을 적절하게 다루고 삶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며 자신의 정서 감정에 솔직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 성취형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통합 유실형입니다. 삶의 부정적인 면을 외면하며 자신의 늙음을 수용하지 않는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 감정이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억압하는데 이러한 경직성은 자신의 결함이나 죽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조화된 통합형입니다. 삶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매우 혼란을 겪는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도 감정과 사고가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는 경우를 우린 부조화된 통합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마체균, 바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8단계에 속하는 사람들 중 자아통합감을 이룬 사람은 특징적인 행동과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단계의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그리고 자아 정체성과 같은 긍정적인 자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에 삶의 주체는 자신이며 삶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자신의 삶을 유일한 삶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삶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나온 삶에 대해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개인의 총체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과거의 경험을 현실과 통합할 수 있고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마체근 에릭슨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10가지의 이러한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행동과 태도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구체적인 하나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노인 상담의 기법 그리고 유형 몇 가지를 볼 텐데 먼저는 노인 상담의 기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회상 기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거나 또 의미 있었던 과거의 사건, 그 사람들 또는 생각, 그렇죠? thinking과 feeling과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음미하면서 나아가서 다시 경험해보는 방법이 바로 회상 기법이죠. 과거로 돌아가서 또는 말로 진술하는 구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 적어서 써 내려가는 서술적인 방법이 있고요. 혼자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명상법도 있습니다. 구술 방법도 있고 서술 방법도 있고 명상법도 있다는 것이죠. 주요 회상 기법은 자서전의 저술이나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주요 회상 기법으로는 생애 순례에 대한 여행을 하는 것이죠. 또는 중요 인물과의 재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회상 기법에 들어가는 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중요 인물과의 재회, 가계 족보, 또 스크랩북, 사진첩, 또 오래된 편지와 그 밖에 기억할 만한 중요한 기사, 또 일생의 업적을 정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정체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요 회상 기법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각에 대한 기법인데요. 가족들이 실제로 가상의 위치와 자세를 형성해 봄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를 경험하는 비언어적 방법을 동원하는 치료의 방식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가족 내의 관계가 분명해지며 갈등이 시각화되고 명료화되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장 완성 기법인데요. 개인이나 집단 상담에서 전체 노인에 대한 사전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가치관, 고민과 해결 방식, 또는 여성관, 또는 남성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계, 또는 노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자아상에 대해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문장 완성 기법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미완성의 문장을 읽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런 제약 없이 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기법 중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심리극 기법이죠. 연극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격의 구조 또는 대인관계, 그다음에 갈등 및 정신적 문제들을 탐색하고 집단 치료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극은 내담자에게 현실 문제를 직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무대 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내담자에게 연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극의 10개의 기법은 독백, 그 다음에 거울 기법, 역할 바꾸기, 마술 상점, 이중자아 기법 또는 죽음과 재생에 대한 장면, 나름대로 심판의 장면, 등보이기, 공유기법, 반의자기법,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심리극의 기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 상담의 기법과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 상담의 유형에서는 노인 상담은 대상과 상담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는 개별 상담이 있고 집단 상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담 방법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면접 상담,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방문 상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대상과 또 상담 방법에 따른 분류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교재 253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를 참고한다면 좀 더 자세한 노인 상담에 대한 유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거나 또 토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카톡에 자료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